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긴급 이슈 점검은 또 KF21인가요? 네, 지난 9월 14일이었죠. 복수의 언론에서 UAE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투자분을 대신 내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최근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UAE는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한 1조 원대 가까이 되죠. 이제는 이 1조 원대 가까이 미납된 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해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는 것이 이 기사에서도 또 언급이 됐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정말 여러 개가 나왔는데,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KF21과 UAE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은 뭔가요? 네, 14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가 지난 4일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안보실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는 10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안보실은 타와준 경제위의 이 같은 협력 제안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특히 타와준 경제위는 서한에서 KF21 사업 협력을 직접적으로 표기했대요. 여기에 정부 관계자의 전원도 첨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UAE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우리 측에 UAE가 협력 의사를 전해온 만큼 3국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며, 다만 사업 성격상 단순히 UAE가 투자를 한다고 UAE가 원하는 카드를 제공한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KF21 파트너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경천동지할 내용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업 파트너를 새로운 파트너로 교체한다? 이건 국가 간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자칫 외교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 오후에 바로 방사청에 반박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1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문의 내용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가 외신을 인용해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KF21 분담금을 UAE가 대체할 수 있으며, 또 최근 우리 측의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현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지급 사안이 자칫 여러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UAE가 거론됐을까요? 네, UAE는 엄청난 오일 달러를 토대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 손이죠. 특히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그동안 K방산 제품의 대중동 수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중동권에서는 처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서 실전 배치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동 모 국가에서 우리 LAH와 KF21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방산업체 관계자에게서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UAE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UAE는 군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2010년 11월 한국군 특수부대를 군사훈련 협력단으로 UAE에 파견했죠. 부대 이름은 아크 부대로, 아랍어로 아크는 형제를 뜻합니다. 약 150여 명가량의 한국군 특수부대가 주둔하면서 UAE의 특수부대 양성을 위해 특수전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UAE 왕자의 요청으로 현지 수경시설과 훈련장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신 인건비는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이죠. UAE와 대한민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공군 분야에서도 활발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에 UAE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위탁 파견되어서 F-16 전투기의 CRT 과정을 교육받기로 했습니다. 이 CRT가 뭐냐면 Combat Readiness Training이라고 해서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3월 우리 공군은 UAE에서 열린 데저트 플래그 연합훈련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에 제5 공중기동비행단 소속의 C-130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화물의장사, 그리고 합동최종공격통제관 JTAC, 그 다음에 공정통제상 등 30여 명을 파견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1월 UAE가 우리나라 방산 등 각종 산업 분야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UAE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즉 사이도 괜찮고 평소 우리나라 무기를 애용함과 동시에 관심도 많은 중동 국가가 UAE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이번에 UAE에서 KF-21에 대한 사업 참여 타진이 온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내용이요, 상당히 디테일하거든요. 일단 우리 방사청에 해당하는 UAE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찌라시라면 UAE 정부 관계자 등등등으로 표시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타와준 경제위원회라고 주체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안 내용도요, 이달 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KF-21 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와준 경제위원회 사무총장 명의로 된 서한에서 KF-21 사업 협력을 직접적으로 표기했다는 기관뿐만 아니라 서한을 보낸 당사자까지 정확히 거론하고 있어요. 14일에 최초 보도가 나오고 18일에 우리 방사청에서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UAE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언론에서 언급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UAE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KF-21 사업에 관한 관심을 표명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제 뇌피셜이니까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UAE는 왜 KF-21을 원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F-35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 UAE의 친중 행보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분류되던 사우디와 UAE는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죠. 한때 중동 석유의 최대 고객이었던 미국은 그러나 2010년 셰일가스 혁명으로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2018년에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로 등극하면서 그동안 금지였던 자국 석유의 수출도 허가합니다. 이는 기존 산유국들에게 커다란 재앙이었는데요. 유류 소비량이 세계 최고였던 미국이 세계 최초로 셰일가스를 상업적으로 채취하자 배럴당 100달러 이상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유가는 2014년 중반기부터 점차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죠. 석유로 먹고 사는 중동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빈자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막대한 원유를 중동 산유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손님이 바뀌었죠. 이렇게 되니까 중동 국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UAE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 등 걸프 국가 기업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중국에 벌인 사업 인수 투자 평가액은 53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2022년, 즉 작년과 비교해서 1000% 이상 급증했다고 하네요. 특히 총 자산이 2,800억 달러에 달하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중국 내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바달라의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장기적 전략에 부합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유망한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죠. 중국과 UAE 두 나라 간 교역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UAE와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1992년 11억 5천만 달러에서 작년 1,070억 달러로 증가했죠. 두 번째는 UAE의 무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멘 내전에서 초기 미국은 UAE와 사우디 등을 지원했었죠. 하지만 UAE가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서 예멘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UAE에 판매한 무기들이 어찌된 일인지 UA군에 쓰이지 않고 엉뚱하게도 테러 조직에 넘겨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예멘의 후티 반군이 UAE 수도 아부다비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이후에도 미국이 UAE에 대한 군사 원조를 주저하면서 양국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UAE가 미국한테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원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주저주저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UAE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LSAM, 즉 방공망 시스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UAE는 이란의 유조선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해상 순찰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UAE는 2021년부터 수도 아부다비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칼리파 항구에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칼리파 항구는 중국 국영해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세계 100곳 이상의 전략적으로 확보한 무역 항구 터미널 중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알고 UAE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거 중국의 군사시설을 여기다 짓지 말라고. 근데 UAE는 이걸 무시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UAE는 미국의 화웨이 퇴출 정책에 반기를 들며 보란듯이 5G 사업자로 화웨이를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10여 년간 미국과 UAE의 관계는 무척 껄끄러웠죠. 그리고 2021년 12월 UAE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F-35 구매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중동 질서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UAE는 이에 응해서 2020년 8월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기도 했었죠. 이후 미국은 2020년 11월 UAE에 자국의 최신의 기종인 F-35 전투기 50대와 무인기 등을 23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2,5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팔기로 했었는데, 하지만 미국은 합의 이후에도 끊임없이 UAE를 압박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케네스 맥킨지 미 해병대장은요, UAE와 F-35 거래를 언급하면서 이번 수출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미국이 특히 걱정한 것은 중국으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기밀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죠. 급기야 미 행정부는 F-35의 기술 유출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보안 대책을 UAE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UAE는 이걸 거절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UAE가 F-35를 갖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F-35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중국한테 공유한다가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바보같이 하진 않아요. 다만 뭐예요? 지금 UAE의 통신 시스템이 뭐니까 화웨이 거니까 어떻게든 UAE 내에서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화웨이 5G 시스템 안에 뭐 백도어라도 있으면 이게 기술이 다 유출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UAE가 뭐 중국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뭐 비밀을 넘겨준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 UAE는 화웨이 걸 쓰겠다고 했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F-35 이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 확보에 실패한 UAE는 잠재적 5세대 전투기인 KF-21에 눈을 돌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 일단 중국은 J-20을 수출할 생각이 없어요. 뭐 여러 번 기사에도 나왔죠. 그런데 중국은 또 5세대 전투기가 있잖아요. J-35라고. 근데 이건 또 이제 뭐 함재기로 만들지만 이게 수출용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거를 UAE에다 들이밀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수호이 57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UAE는 수호이 57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KF-21로 눈을 돌렸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UAE가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복수의 관계자한테 이번 보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중 한 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잘못된 보도이며 곧 조치가 내려질 듯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통화했을 때가 11시경이었거든요. 월요일 11시경이었는데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만을 놓고 봤을 때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UAE가 우리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 KF-21이 쓰는 공대공 무장은요, 미국제 무장도 많아요. 그 다음에 공대지 무장도 미국제 무장가 많습니다. 뭐 JDA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적용된 관련 기술을 비롯해서 KF-21에 쓰이는 부품들은요, 미국 등 제3국의 수출 승인 절차가 필요한 부품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UAE가 참여한다 해도 KF-21 수출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비행 통제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이 미국에서 공급받은 만큼 향후 미국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F-15 판매를 꺼린 미국이요, 한국을 위해서 수출 승인을 해줄 확률은 어때요? 굉장히 낮겠죠. 재미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 조낙 자카르타는 17일부터 연일 UAE와 KF-21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UAE가 인도네시아 및 한국과 함께 KF-21 보람의 개발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대서특필했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국이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안 해주시려고 좀 하는 부분이 있지만 뉘앙스로 좀 추측을 해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KF-21 기술 중에서 특히 에이사 레이더하고 IRST, 즉 적외선 탐지 시스템, 이거에 대한 기술 이전을 굉장히 강력히 요구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무튼 인도네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해주는 이런 부분은요, 대부분이 현지 생산에 관한 기술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한 기술 이전은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인도네시아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는 트리키에가 중국의 도움으로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트리키의 칸은 뭐 아직 날지도 못했고요. 날려면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솔직히 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불명확하거든요. 우리는 시제기 1호부터 6호기가 다 날랐어요, 지금. 다 비행시험 마쳤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거하고 이걸 비교해? 그리고 여러분 칸은 애초부터 5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튀르키예 칸이 철저하게 벤치마킹하는 게 KF-21이에요. 얘도 처음에는 4.5세대부터 시작해서 5세대로 넘어간다는 그런 플랜이에요. 근데 무슨 여기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에 더 큰 관심을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한편 지난 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회담을 가졌었죠. 그래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번 일은 그냥 해프닝이네요. 네. 사실 개발 파트너를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칫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계약사항을 바꾸거나 파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유 있게 가면서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인도네시아 언론의 행태를 보면 은근 UAE를 빌미로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심지를 갖고 편법 말고 정상적인 길로 가면 됩니다. 어차피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복뿐만 아니라 파트너 복도 지질이 없다.